푸드맨 더위 그때 그 요리 김구를 잡아라! 200억 원의 현상금 사나이. 그 이름은 김구.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도시락 폭탄 의거 이후 일본군은 그 배우인 김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이때 등장한 중국 여성 주애보. 그녀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김구와 부부 행세를 하며 그의 도피 생활을 5년이나 돕는다. 주애보는 가흥의 수상마을에서 뱃사공일을 하는 처녀였다. 같은 시기 임시정부의 존망을 얻고 있는 김구는 상해에서 필사적인 탈출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백범일지. 여기에도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저는 비치 부인과 내외인 것처럼 동승하고 비치 씨가 운전수가 되어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와 가흥으로 비신하게 되었죠. 일제의 집요한 추적으로부터 김구는 상해를 떠나 가흥에 기거하게 됐다. 강과 연안을 품은 대운하에 위치한 가흥은 불시에 배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기에 도피 생활에 적시적지였다. 이곳이 바로 김구 선생님께서 거처하셨던 피난처입니다. 메이안거리 76호예요. 한국인들은 매만가 76호라고 부릅니다. 매만가 76호는 가흥 출신의 명망가로 상당한 재력가인 저보성이 마련한 곳이었다. 현상금이 자그만치 200억 원입니다. 이때 당시 저보성과 김구는 서로 왕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남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했죠. 오히려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어요. 생면부지라고 해도 되는 사람을 목숨 걸고 도운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아무런 대가 없이 200억 원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매만가 76호의 작은 정원을 지나면 김구가 쓰던 작은 응접실이 나온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들어서면 김구가 쓰던 침대가 보이는데 그 밑에는 위급 상황이 오면 탈출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비밀 통로는 배를 타고 바로 떠날 수 있는 운하와 연결된다. 김구 선생은 언제든 피신하기 위해 항시 배를 대기시켰어요. 이 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처녀 뱃사공 주애보입니다. 여기서 김구 선생과 주애보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죠. 중국 작가 하련생이 쓴 장편 소설 선월. 이 책은 김구의 도피 생활을 토대로 김구와 주애보의 순결하고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갈 수 있겠소? 풍랑이 일자 김구가 선실에 바람을 막는 휘장을 들치고는 나와서 물었다. 한가득 뜨거운 감동이 주애보의 마음속 저 바닥에서 끌어올랐다. 10여 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로 건네주었던가, 또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던가. 이제껏 어떤 사람도 장 선생님처럼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 같은 진실 어린 눈빛이 있어요. 수색대가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김구와 주애보의 선상에서의 시간은 더 길어졌다. 폭우와 추위, 배고픔,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떠다녀야 하는 산상 생활은 고달펐다. 소설 선월에는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쫑지입니다. 가흥이라는 지방의 유명한 토속 음식이기도 했고 대나무로 싼 작은 주먹밥이었기 때문에 운반도 편하고 먹기도 편했어요. 일본의 추적을 피해 선상 생활을 했던 김구 선생님께는 귀한 한 끼가 되었죠. 실제로 김구 선생님께서 피난 시절 많이 드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애보는 다 데워진 쫑지를 벗겨 김구 앞에 내밀었다. 뜨거울 때 드세요. 저녁도 아직 안 드셨잖아요. 전혀는 안 드시오. 전 먹었어요. 주애보는 거짓말하였다. 쫑주 2개는 원래 자신이 먹을 끼니였다. 김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향기로운 찹쌀 쫑지를 먹기 시작하였다. 어떤 스사남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라 목으로 튀어나오려고 했다.
주애보의 관심 있는 따뜻한 눈빛은 죽은 아내 최존래를 떠올리게 했다. 쫑즈는 소설 선월의 상징적 매개체입니다.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일제의 앞잡이들이 쫑즈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쫑즈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데 가게 주인이 끝까지 따라가 쫑즈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뭔가 통쾌한 장면이죠.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김구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어머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한국을 탈출하여 오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가까스로 가흥에 도착한 김구의 어머니와 아들을 주애보가 먼저 발견하고는 쫑즈를 건네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물론 주애보는 이들이 김구의 가족인지 전혀 모릅니다. 타인에게 사소한 온정을 베푼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팍팍한 시기에 사소한 온정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줄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선월에 담긴 이야기는 사실을 토대로 했지만 소설인 허구이다. 김구와 주애보가 어떤 관계였는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안락과 평화가 결핍된 상황에서 생사를 같이 한 남녀가 서로에게 익숙하고 따뜻한 정을 발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선월에서처럼 주애보는 아버지와 같은 인자한 모습의 김구를, 김구는 죽은 아내 최존래와 같은 따뜻한 눈빛의 주애보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백범일지에는 여러 번 주애보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라면 백범일지에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이름이다. 백범일지에 기록된 김구와 주애보의 마지막은 이렇다. 내가 남경에 데리고 있던 주애보는 거기를 떠날 때 제 본향 가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두고 후회되는 것은 그때 여비 100원만 준 일입니다. 5년이나 가깝게 나를 광동인으로만 알고 섬겨왔고 나와는 부부 비슷한 관계로 부지중에 생겨서 실로 내게 대한 공로가 적지 않은데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 줄 알고 노자 이외에 돈이라도 넉넉하게 못 준 것이 유감천만입니다. 전쟁과 격변의 시절, 쫑즈는 절망에 빠진 가흥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사소한 온정이고 자존심이었다. 쫑즈는 팍팍한 세월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희망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이별 후에 김구에게, 주애보에게 쫑즈는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음식이었을까.